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의 응답에 대통령은 화답했습니다. 이거 국제사회로부터 큰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기자회견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어저께 기자회견이 자화자찬도 많고, 예. 정부가 어떤 성찰이라든가 이런 게 밑에 깔리지 않고, 네. 대부분 다 잘했다는, 막 그러한 그러한 회견들로 좀 일관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당히 다른 데 관련돼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10일 회견에서 말이죠.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신년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조건이라든가 대가 없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매우 환영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가 이제 다 해결된 셈이다. 해결된 셈이다. 해결된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겁니다. 네네네. 개성공단 폐쇄가 말이죠. 2016년에 이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독자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자유책으로 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중단은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박광자씨 사건. 박광자 사건인데 전부 비싼 달러 주고 가서 관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단이 예. 가서 했는데 박광자 씨가 좀 뒤에 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그냥 잘못돼서 이렇게 총이 오버했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위협 사격한 것도 아니고 조준 사격을 했어요. 조준 사격 해서 피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우리 때 국가에서는 그 당연한 독자적 제재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자기가 시혜를 크게 베푼다는 듯이 이렇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대가 없이 하겠다. 해가지고 조건 대가 없이 하겠다. 해가지고 마침 시혜를 베푸는 데다 이런 말에 대한 응답이 대통령의 응답이 지금 매우 환영한다. 예. 재개를 위한 북한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 해결된 셈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의 질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혹시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되게 좋아했고요. 답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강경화 장관이 북한의 지원을 위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서 이게 연두 기자회견을 이용해 갖고 말이죠.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완전히 스폰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같이 이게 동생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고 같이 배경으로. 우리 한국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해야 되거든요. 100% 한미동맹에서 일치해서 같이 동맹의 이익을 갖다 추구해 나가야만 우리가 비핵화로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꾸 중간에 말이죠. 거드는 한국이 마침 한국 정부가 이렇게 거드는 그런 모양새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거기 사설자에 보면 오늘 사설에 보면 중국이 편들고 한국은 거드는 김정은 외교 또 헛바퀴 될까 걱정이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가 지금 나간다면은 어저께 바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핵심이 뭡니까? 핵리스트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핵리스트 제출을 거절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핵탄두는 계속 지금 모르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해결됐다고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지금 재개가 엉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는 더 강화한다는 그 동맹인 미국 또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 국제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지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왜 쉽게. 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대통령께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개성동과 금강산 재개 이거 문제는 말이죠. 2010년 기억하십니까? 우리 병사들이 천안함 46용사들이 폭침 사건. 격침을 시켜가지고 지금 서해 바다에 격침돼가지고 수장됐습니다. 수장. 그렇죠. 예. 수장돼가지고 지금 그 원혼들이 46용사의 원혼들이 지금 서해 바다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이 예. 천안함 연평도 이 포격 사건,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 글로리아 합창단, 서울 글로리 합창단. 예, 네네. 서울 글로리아 합창단 예, 우리가- 지휘자시죠. 예. 추모 음악회를 매년. 5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비로. 5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KBS 홀을 좀 빌렸는데 지금 KBS 홀은 뭐 홀 빌리는 거는 대관료를 돈을 주니까. 다 내고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비쌀 텐데 말이죠. 그 전에 옛날에 그 노무현 시절에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때는 거부당했는데 뭐 지금 현재로는 뭐 거부는 안 당하고 있죠. 뭐 그래서 이번에 근데 뭐 천안함이 아니니까. 그때는 천안함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천안함은 다 끝났어요. 끝났구나. 천안함은 그래도 끝났고. 5년간을 그때는 나라사랑 음악회죠. 나라사랑 지금 한 음악회. 10년, 13년째 이제 금년에 이제 음악회가 들어가죠. 네, 나라사랑 네. 음악회로 해서 우리 천안함 저 연평도 단원들하고 합심을 예. 해가지고 단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어려우면 서로 보완하고 충전하고 이래가지고 이 운영을 이 합창단이 애국 합창단으로서 지금 많이 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알려 그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박사님께서 서울 글로리 합창단 이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시니까 그 애국 활동을 이 부분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 뭐 알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알려드려야죠. 10여 년간을 했는데 그렇게 돈이 얼마 많이 들겠어요, 정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안함 폭침하고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연계돼 있는데 장병 46명이 수장당하니까 이 만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얘기할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책임을 지겠다느니 무슨 책임은 고사하고 유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일말의 표현, 소위 언어의 표현이라도 있었으면은 이건 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니 그런 거 아무런 없이 오로지 그랬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건 남측이 말이야 자작극을 했다. 뭐 또는 아니면은 조롱하고 말이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이 지금 과제가 잘 해결됐다고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 부분이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천안함 사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그 관광객 비싼 돈 달러 주고서 관광하러 간 그 관광 50대 된 여성을 갖다가 박영자 씨. 뒤에서 조준 사격해가지고 죽이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팩트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뭐가 해결됐는지 예를 들면 5.24 대북 제재가 천안함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폭침에 예. 따라 가지고 생긴 건데 그럼 그는 해제를 갖다가 작년 국회에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분은 유엔에서까지 그 반기문 총장 참 뭐 보좌를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알 텐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는데 작년에 그랬잖아요. 예. 북에서 그 외교부 장관이 북의 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그 오이사 대북 제재를 한 걸 갖다가 이제 해제를 갖다가 좀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자체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말이지 신년회견에 이거 말이지 풀어야 할 과제가 이제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가 해결된 셈이다. 북한과 풀어야 되는 건 북한이 오히려 사죄를 하고 또는 이런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또는 금강산 그 박왕자 그 예. 관광객 조준 사격 살인 살인이죠. 그렇죠. 그런 사건에 기사 대해서 사건. 일말에 사과라든가 이런 표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결됐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이니까 확실히 워딩은 바로 북한 관광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갖다가 위해서 북한 김정은 얘기와 관련해서 매우 환영한다 했고 워딩을 재개를 위해서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언론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다가 이제 작년에 바로 작년인데 혼났는데 또 지금 또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상한 그런 느낌 뉘앙스가 지금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그 당시 작년에 그 강경화 장군이 거기서 얘기했던 게 얘기를 했다가 혼이 났지 않습니까? 네. 좀 그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뭐가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도 없죠. 네.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렇죠. 왜? 북한이 이제 비핵화까지 처음 하겠다 해놓고 지금 뭐냐면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군의 핵을 먼저 나가야 된다. 미군의 핵이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미군의 핵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남측에 이제 지금 먼저 그 유엔의 미군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미군이 먼저 나가버리면은 자기네들은 핵 가지고 있다가 여기 그렇죠. 급수 통일을 하고 공산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얌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날로 그냥 대한민국을 날로, 그냥 대한민국. 접수하겠다. 겉모 눈을 보고 네.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민족공존이 뭐니 운운하는데 민족공존을 하려면 서로가 다 신뢰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GP를 갖다가 우리 없애자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1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GP. 그럼 12개 없애자면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그 박스에 들어있는 초소는 저희들은 32개인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다 철수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12개만 따고 12개만 빼면 저희들 남는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만 다 없앤 거죠. 이거는 뭐냐? 또 이런 것을 갖다가 군사합의라 해서 한 송영무고 참 군사합의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역사에 상당히 역사가 군사합의서를 많이 주시할 겁니다. 앞으로 미래 어느 날에. 그렇죠. 최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 핵 위협을 갖다가 없애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이고 뭐고 다 없애라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이 말이 하더라고요. 네. 이 공산 통일하겠다는 뭐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란 그 직위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간 45년에 해방돼 가지고 그 다음에 48년 정부 수립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년에 6.25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이하고 남침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내려와서 인해전술로 또 대한민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미국이 이걸 자기네들 젊은이들을 일로 보내가지고 5만여 명이 사상을 죽은 사람만 3만 8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오늘날에 정말 그 다음에 산업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고도성장, 압축성장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토양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도대체 그런 워딩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또 마치 무슨 독재 정권에 가져 그런 것만 부각시키는데 역사란 건 다 그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역사님. 근데 이런 식으로 어저께 얘기할 때 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예. 그럼 그 전날에 통일부 장관이 뭐라 했어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라고 예. 그저께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지금 딱 워딩을 대통령 워딩이니까 제가 언론에 난 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김정은 말을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정은 적국의 수장의 말을 갖다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믿습니까? 70년간 우리한테 도발하고 공격하고 공산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그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장관과 대통령과의 워딩의 차이 그걸 보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비핵화에.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는 뭔가 좀 있다. 이런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이 말을 하지를 말든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될 때 선서를 하게 되면은 헌법을 소환한다는 선서를 하고 또 국가 보위를 해서 철통같이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또 안보를 철통같이 한다. 이런 내용의 일련의 그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대통령이 그걸 선서를 하고 합니다. 지금 이 워딩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불안해요. 조금 불안한 게 아니고 많이 불안합니다. 이 많이 불안한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풀어줘야 된다. 왜? 핵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사건, 금강산 살인 사건 그대로 있는데 혼자서 대통령 통수권자가 혼자서 기자회견에서 해결됐다. 김정은 얘기한 소위 말해서 조건 대가 없는 말이죠.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갖다가 재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환영한다. 재개를 위한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 해결된 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것을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오늘 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글로리아 합창단 참 5년간 또 연평도 천안함 폭심 관련해서 나라사랑 애국 음악회 열으셨고 지금도 해오시고 한데 참 그걸 우리 사과도 한 번 못 받고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도 그러니까 사과 재발 방지 정말 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정이 어렵다면 유감을 김정은이가 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이런 장애물을 없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게 진정성이고 신뢰의 가치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유, 참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또 신의 한수 오후에 나오셔서 출연하셔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박사님 화를 좀 푸시고 저는 여기만 나오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난 또 엊그제 무슨 언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또 우리 신의 한 수가 다치나 안 다치나 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대통령이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진짜 여기는 뉴스만 진짜 하고 뉴스만 있- 하는 예, 데니까. 하고 아, 있습니다. 진짜 뉴스 하는 데니까 제가 여기 그렇습니다. 나오죠. 예. 우리 신 대표께서는 옛날에 정말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홀로 독립신문제라는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수 우파 그다음에 대한민국인들의 그 가슴을 갖다가 다른 언론들이 전부 다 또 요즘과 비슷한 언론의 형태가 돼 그렇죠. 갔는데 그때 홀로 참 그때 신 대표를 보고 신 대표는 투옥도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거기를 칼럼을 갖다가 주로 쓰면은 예. 주로 톱이 항상 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박사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언론을 갖다가 항상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 대표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애국자 중에서 몇십 년 된 정말 젊은 애국자. 그 당시 30 몇 세인데 지금 이제 50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서 역시 애국의 피는 신의식을 통해서 흐르고 있구나. 박사님이 저는 알고 그때 있습니다. 이제 50대였는데. 그렇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30대였고, 네. 이제 50대가 됐고, 네. 박사님은 그때 50대였고, 이제 미루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짐작하시면 됐구나. 그래도 굉장히 젊으세요, 박사님. 저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운동하시고, 네, 저도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예. 한미동맹을 하면 진실하고 철저하게 위필링, 우리라는 감정으로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저 동아 일보를 이렇게 봤더니요, 사설에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한국은 거드는 콤마 김정은 외교 콤마 점점점 또 헛바퀴 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것. 그다음 오늘 아침 사설 딱 보니까 핵 천안함 콤마 금강산 그대로인데 대통령이 섣불리 해결됐다 하나?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건 조선일보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김정은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지나? 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아일보 사설과 조선일보 참 혈맥이 흐르는 정의의 대한민국이 흐르는 그 두 신문을 이렇게 사설을 보면서 혼자서 좀 이렇게 열이 좀 올라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사님 이렇게 잘 분석해 주시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조금 자각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실 겁니다. 네. 아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사실은 박사님 오전에 전화가 오셔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원래는 목요일 출연이신데 아유, 오늘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추천 버튼 또 응원의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양희태 박사님 힘내세요. 많은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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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